오늘은 청소년 상담, 특히 초등학교 상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직 초등학교에서 현재 전문사 또는 상담사로 활동 중인 분들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고, 학교에서 상담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만 4년째 상담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담 말고 필수 예방들이나 반에서 수업을 해주면 좋겠다 하면은 가서 수업도 합니다. 다양한 학교 기관에 가서 강의를 하긴 하지만 어쨌건 초등학교 상담은 한 곳에서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파트로 일을 하고 있어서 행정 업무를 하진 않습니다. 저는 가서 딱 상담 또는 교육만 하고, 그래서 풀타임 전문 상담 교사 분들이랑은 업무의 스펙트럼이 다를 것 같은데요. 청소년 상담, 특히 그 중에서도 초등학생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은 정말 편차가 큰 것 같아요. 인지 발달 수준 따라서 그래도 언어 상담 위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매체 상담으로 가야 하는지. 저는 심리학과였기 때문에 매체 상담이 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도 해야 되니까 뭐 일단 워크시트도 만들고 활동도 찾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이렇게 나눠서 초 1, 2는 저학년, 3, 4 중학년, 5, 6 고학년 이렇게 봅니다. 자발적으로 오는 내담자가 거의 없다 보니, 특히 저는 배정된, 의뢰된 케이스만 다루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혀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상담 오기 직전에야 상담을 가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전날 아니면 뭐 당일에 엄마한테 들었다, 당일에 담임 선생님이 학교 끝나면 상담실로 가라고 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뭔지도 모르고 왜 왔는지도 모르고 화가 나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방과 후에 상담을 진행하니까 잠깐 학원 가기 전에 놀 수 있는 시간에 상담을 와야 된다든지, 아니면 학원을 빠지고 와야 되는데 그 학원이 본인이 좋아하는 뭐 태권도나 피아노나 미술이다, 이제 이러면 내가 그걸 가고 싶은데 왜 못 가냐, 이제 그렇게 해서 화가 나거나 이해가 안 된 채로 많이 오는데, 3학년 이상부터는 좀 그게 보이는데요. 1, 2학년은 일단 뭔지도 모르고 그냥 미술 수업 같은 걸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방과 후 수업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옵니다. 1, 2학년 대상으로는 감정카드 사용해서 감정 인식하고, 뭐 혹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냐, 아니면 고민이나 걱정이 있냐, 뭘 좀 다뤘으면 좋겠냐라는 오픈 퀘스천을 할 수는 있지만 별로 도움이 돼요. 그 1회기 상담은 이미 언어 상담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매체 상담으로 가거나 뭐 활동 위주로 가야 되는데, 학교에 상담실이 잘 구비되어 있다면은 다양한 도구들이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저는 교실 한 켠 쓰고 있는 파트 상담사이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진 건 도화지나 색연필이나 마커 이 정도가 다여서 없는 걸로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활동지 위주로 많이 하고, 어리니까 집중력 아니면 소근육 발달 이런 게 좀 덜 되어 있어서 글자 쓰기만 해도 아이들한테는 난이도가 있는 과제들이거든요. 제가 가장 효과 봤던 활동 중 하나는 전지 포스터 기억부터 희역까지 쓰게 하고, 기억으로 시작하는 것 중 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 쓰면 더 좋긴 한데요. 잘하는 것에 대해서 쓰라 하면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꼭 뭐 고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면 걸레빨기 라든지 아니면 기억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랑 놀기, 뭐 이런 걸 쓰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발달시킬 수 있게 하는 활동들, 이런 것도 하고, 제한 시간 내에 시각지각 청지각 발견하고 잘 기억하게 하는 사회성 심리교육 게임 진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규칙 숙지 하는, 이런 학생들이 어리버리한데 2학년만 돼도, 특히 여아 같은 경우에는 언어가 발달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서 좀 인지적인 수준에 따라서 언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학년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노래가 제일 많이 오는 학년이기도 한 것 같고, 이때부터 학생들이 약간의 이제 자기 주장이 생기고 내에서의 자기의 포지션을 알게 되고, 공부 관련해서 나는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지 등등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저는 의뢰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아보다는 남아 케이스가 훨씬 많긴 했습니다. 거의 70%는 남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의뢰되는 이유는 뭔가 합의된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좀 폭력적인 측면이 보인다던가,
아니면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주의 집중하지 않거나 교우 관계가 좋지 않거나 등등등 이런 내용인데요. 3, 4학년도 그 언어적 발달의 차이가 워낙 커서 그리고 언어적 발달이 인지적인 발달과 연관되는 부분이 많아서 3, 4학년인데도 너무 이제 단순한 사고를 한다든지 정서 인식이 어렵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아서 활동지와 언어 상담을 병행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활동지나 활동 거의 100%는 구상하고 가야 된다면 3, 4학년 되면 비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일단 들고 가긴 해요. 이때도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문제가 심하지 않을 경우도 많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의뢰 되게 심각하고 이런데 아이들한테 현재 고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본인들은 그걸 고민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아예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는 본인, 그러니까 심각한 게 아니고, 진짜 본질적으로 심각한 거는 애들이 얘기를 잘 안 할 수도 있어서, 협조와 의지가 따라준다면, 본질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라포를 쌓은 뒤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상담에서 가장 큰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실제로 상담의 기본적인 틀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다. 아이들이 상담에 대한 저항 때문일 수도 있긴 하지만 본인들이 본인 스케줄을 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케줄을 잘 몰라요. 정말 시간을 깜빡해서 뭐 그리고 상담 조금 더 우선시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중도에 이제 탈락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근데 이거는 상담자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 내담자의 문제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학교 상담에서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건 현실에서는 수련 때 배운 구조화된 상담 세팅이 굉장히 어렵다. 한 5, 6학년 정도 되면 차이가 확실히 돼요. 특히 6학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자기 인식이 정말 잘 발달한 경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는 경험상 여하가 더 많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아가 그걸 못하냐? 그거는 아닙니다. 언어적으로 잘 표현하는 학생들도 많았고, 6학년인데도 다소 더 어린 학년,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았고, 특히 코로나 시기 때 상담했을 때는 본인 현재 학년에 비하는 발달 수준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워낙 많았어서 환경적 제한 때문에 5, 6학년 정도 되면은 그래도 언어 상담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활동지들을 가져가긴 하지만 특히 발화량이 많고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교우 관계가 좋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교우 관계는 괜찮은데 주변에 믿을 만한 어른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건 자기가 소통하고 싶은 욕구를 충분히 풀지 못하면 일단 본인이 쏟아내고 싶은 정보가 많고 이야기를 하다가 진짜로 지금 이 학생의 니즈는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행동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학년 정도 되면은 활동지는 보조적인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발화량이 많지 않고 자기 이해가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활동지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챙겨가긴 하는데 보조적인 도구로 쓸 때가 많다. 사실 안 꺼내는 경우도 많고요. 성인 상담 느낌처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아가 형성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스템 내에서의 충돌이 보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들과의 갈등이라든지는 학교 시스템 자체에 대한 반항을 보인다든지로 학교를 등교 출석하지 않는다든지 등교 거부를 한다든지 조금 더 있는 사안들이 있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래도 말이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선 난이도는 있지만 그래도 말이 좀 더 통한다. 이게 고학년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내담자들 토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니 대략적으로 이렇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학교에서 상담을 하는 분들은 이게 많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생각하고 하고 싶었던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회의감이 들거나 이게 충분한가 아니면 상담 자체는 좋은데 이 내담자군이 나와 적합한 내담자군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걸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홀로 가는 길이 아니고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혹시 본인의 경험을 나눠주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분석한
학년별 내담자의 특성에 대해서 공감이 된다. 아니면 더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모두 학교에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